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그 순간 가족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과연 이 어머니는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입원실, 오후 2시경에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68세 김정순은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의사 박종민은 차트를 들고 정순의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죠. 정순은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봤지만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도 진행된 상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3달 정도로 보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거나 울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차분했죠. 가족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정순이 조용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의지를 느꼈거든요. 정순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들로부터 온 전화는 단 3통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안부를 묻기보다는 다른 용무가 먼저였죠. 엄마, 나 선미야. 몸은 어때? 아, 그런데 엄마 통장에서 병원비 자동이체 되는 거 맞지? 카드 사용 내역 좀 확인해 봐야겠어. 어머니, 도윤이에요. 병원 생활 힘드시죠? 아버지랑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아, 맞다.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 좀 찾아주실 수 있어요?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막내딸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직장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죠. 미안해요, 엄마.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괜찮아요? 지연은 정순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괜찮다, 지연아. 내가 와줘서 고맙구나. 엄마, 제가 간병인 구해드릴까?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아니야, 괜찮어. 간호사분들이 잘 돌봐주시니까. 정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지연이 떠난 후 정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야윈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깊어진 주름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가족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적어둔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선미, 작년 12월 나 모르게 종로 상가 매매 상담 받음. 도윤, 회사 자금 3천만 원 주식 투자에 사용. 남편, 지난달 보험 설계사와 만남.
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정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봐 왔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 경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여보, 몸은 어때? 경수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 맞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금 관련 서류 정리해둬야겠어. 만약에 말이야. 경수는 말을 흐렸지만 정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경수가 떠난 후 정수는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김정순입니다. 아, 정수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요.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정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상 유언도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평생에 걸친 알뜰한 저축과 투자, 그렇게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25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을 모았던 그녀는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잊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마지막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2장 마이너스 가면 뒤에 가족들. 정순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머니의 병문안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둘씩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큰딸 선미는 오전 10시경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선미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냥 그렇다. 내가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구나. 뭐려, 당연한 거죠. 아, 그런데 엄마. 선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비 결제하려고 보니까 엄마 통장이 필요한데 혹시 도장이랑 통장 제가 보관해도 될까요? 매번 엄마 귀찮게 해드리기도 그렇고. 정수는 선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선미야, 엄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그런 걸 미리 준비하려고 하니? 아, 그게 아니라 그냥 편의상이요. 엄마도 아프신데 번거로운 일은 제가 처리하는 게 낫잖아요. 선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정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선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제가 잘 관리할게요. 선미가 통장을 받아든 순간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미야, 종로에 있는 상가 말인데. 선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상가요? 내가 작년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상담받은 그 상가 말이야. 선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들통이 난 상황이었어요. 엄마, 그건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해서? 정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선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재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알았다. 통장은 나중에 주겠다. 엄마, 이제 가봐. 바쁘겠다. 선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오후 2시경 아들 도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바쁜 듯 시계를 자주 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다.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바쁘긴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도윤은 형식적인 대화를 나눈 후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들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세무 관련해서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수는 도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도 선미와 같은 계산적인 빛을 발견했어요. 무슨 세무 정리? 그냥 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도윤아, 너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한 거 알고 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3천만 원. 맞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당황스러웠거든요. 돈을 벌겠다고 한 일이니까 뭐라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 어미 앞에서 거짓말은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진정한 반성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당황감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그럼 부동산 서류는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그냥 가거라. 도윤도 선미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녁 시간 남편 경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두시고. 네, 감사합니다. 경수는 통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은 어때? 그냥 그래. 누구랑 통화했어? 아, 보험회사야.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보는 거지. 경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 뭐, 그런 걸 왜 물어? 궁금해서. 내가 죽으면 얼마나 받는지 말이야. 경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5억이지? 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보험 금액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여보, 그건. 그리고 최근에 젊은 여자랑 만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경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외도까지 알고 있다니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여보,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지난달에 호텔에서 만난 것도 알고 있고 그 여자한테 선물 사준 것도 다 알아.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난 45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은 내가 아플 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경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발각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45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야?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렸거든요. 이제 가죠. 피곤해. 경수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9시 막내딸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지연아. 바쁜데 와줘서 고맙구나. 엄마,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은 지연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위로되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제가 뭐든지 해드릴게요. 지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정수는 이 아이만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당연하죠, 엄마.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정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지연이 떠난 후 정수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선미의 탐욕, 도윤의 거짓말, 경수의 배신, 그리고 지연의 진심. 정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상 유언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오늘 하루만 봐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정순이 병원에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68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 소박하게나마 생일상을 차렸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아무도 먼저 생일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 정수는 간병인 이영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병실로 와달라고요. 아, 오늘이 생신이시군요. 축하드려요. 영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은 고마운 마음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영숙 씨. 당신 같은 분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영숙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와 따뜻한 손길에 정순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보다 남처럼 시작한 사람이 더 진심으로 대해주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1시간 후 선미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선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다, 선미야. 곧이어 도윤과 경수가 함께 도착했어요. 도윤은 꽃다발을, 경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형식적인 인사들이 오갔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들 때문에 서로를 자연스럽게 대하기 어려웠거든요. 지연이는 언제 와? 정순이 물어보자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연락해봤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성실한 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일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케이크 자르실까요? 영숙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죠. 정수는 작은 칼로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많이 마른 탓에 칼을 쥐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선미가 나서려 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정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가족들은 그런 정순의 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자, 이제 먹어봐요. 정순이 케이크 조각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어요. 달콤한 맛이었지만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빨리 퇴원하셔서 집에 오세요. 경수가 말했지만 정수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집에 오기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요? 오후 3시경 막내딸 지연이 부랴부랴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생신인데 늦었어요. 지연은 정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순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괜찮다, 지연아. 와줘서 고맙구나. 지연은 정순을 꼭 안으며 진심 어린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고맙다, 우리 막내야. 정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후 정수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수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많은 걸 느끼고 있어. 이제 정말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선미와 도윤, 경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유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스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선미의 기대에 찬 눈빛, 도윤의 긴장된 표정, 경수의 어색한 모습, 그리고 지연의 걱정스러운 얼굴까지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엄마. 지연이 다시 소리쳤지만 정수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영상으로 유언을 남겨두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너희들이 편하잖아. 정순의 말에 가족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지연마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하지만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정수는 지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언제 영상을 찍으실 건가요? 선미가 물어보자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찍을 거예요. 준비할 게 좀 있어서요. 어떤 준비요? 그냥 마음의 준비요. 정순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생일이었구나.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68년의 생일 중에서 가장 쓸쓸한 생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이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정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일 연락해서 영상 유언 촬영 날짜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몸은 더욱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마지막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가족들이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어요. 정순의 마지막 생일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생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순의 생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새벽 5시 병실의 모니터에서 급작스럽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정순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불안정해진 것이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 호출해 주세요. 당직 간호사 김민정이 급하게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곧이어 의료진이 병실로 달려왔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혼수 상태로 빠져들고 있어요. 담당의 박종민은 정순의 상태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서둘러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새벽이었지만 응급 상황이라는 말에 모든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지연이었어요. 회사 근처에 자취방이 있어서 가장 빨리 올 수 있었거든요. 엄마, 엄마. 지연은 정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곧이어 선미와 도윤, 경수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급하게 온 탓에 옷차림도 어수선했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박종민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위험한 건 아니죠?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켜봐야겠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솔직한 답변에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간병인 이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죄송한데요, 정수님이 며칠 전에 이걸 저한테 맡기셨어요. 영숙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가족들에게라고 정순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죠? 경수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정순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제가 의식을 잃은 상태일 것입니다. USB에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았어요. 노트북 가져와서 같이 봅시다. 도윤이 말했고 곧 간호사가 병원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자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파일명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재생할까요? 선미가 물었고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정순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촬영 시점은 며칠 전, 아직 의식이 멀쩡할 때였던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화면 속 정수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제가 의식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숙연해졌습니다. 6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면서
특히 45년간의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지난 몇 년간, 그리고 특히 제가 병원에 입원한 후, 여러분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그 진실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불안해했어요. 영상 속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숨겨왔다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병실에 있던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선미야, 너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2시에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지. 그때 상담받은 내용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어. 화면 속 정수는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어요. 엄마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시세가 8억 정도 되고 매매하면 세금 떼고 6억 5천 정도 손에 들어온다는 상담을 받았지.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놓아서 월 임대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까지 세웠고, 선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야. 지난달에는 은행에 가서 엄마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지.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 엄마, 그건 정말. 선미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너는 엄마 통장에서 50만 원을 몰래 인출했어. 병원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아이 학원비로 썼지. 선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정순이 어떻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도윤아, 이번에는 아들을 향한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지난해 11월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1천만 원,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투자했어.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산 주식이 크게 떨어져서 지금 2천만 원 손실 상태야. 그래서 엄마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손실을 메꾸려고 했지. 어머니, 그건 3월 2일 너는 은행에 가서 엄마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문의했어. 최대 5억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때부터 엄마한테 부동산 서류를 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야.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경수 씨, 이제 남편에 대한 폭로 차례였습니다. 경수는 이미 무릎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2년 전부터 32살 여성과 만나고 있어요. 이름은 박미연,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그 여자한테 3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했고 생일에는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어요. 화면 속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여자와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죠. 제가 병원에서 아파하고 있는 동안의 말이에요. 경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제가 죽으면 보험금 5억을 받아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죠.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설마 그런 일이. 지연아, 미안하다. 경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정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은 제가 그저 병든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특히 45년간 한결같이 사랑해온 남편에게서 말이에요. 화면 속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제가 집 한 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남편 월급에 의존해서 겨우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했죠.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화면 속 정수는 새로운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가족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5년간 알뜰하게 모은 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왔어요. 가족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총 100억 원입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했던 상속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화면 속 정순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00억 원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화면 속 정수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증된 유언장이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내린 마지막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실에 있던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100억이라는 거액이 누구에게 갈지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특히 제가 아픈 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배어 있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관계로만 맺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화면 속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저는 68년을 살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이익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병실의 선미와 도윤, 경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순의 말투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보유한 총 100억 원의 자산 중에서 가족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90%는 막내딸 지연에게 상속합니다. 뭐? 선미와 도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경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연은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화면 속 정수는 지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아, 너는 유일하게 엄마를 진정한 사람으로 대해줬구나. 돈이나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엄마의 건강과 안녕만을 걱정해줬어. 정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병원에 올 때마다 엄마 손을 잡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줄 때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 지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가족들이 엄마 재산에만 관심을 가질 때 너만은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지. 화면 속 정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너라면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거든. 선미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돼요. 지연이는 막내잖아요. 제가 큰딸인데 왜 지연한테만 다 주는 거예요? 도윤도 흥분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하지만 화면 속 정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미야, 도윤아. 너희는 엄마를 재산을 물려줄 수단으로 대했어. 정순의 말에 선미와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언제 있었니? 병문안을 와서도 재산 이야기, 통장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만 했잖아. 그리고 경수 씨, 정순이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외도로 장식한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겠어요. 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화면 속 정수는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45년이 돌아오나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꿈꿀 때 저는 홀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다시 유언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나머지 10%는 다음과 같이 배분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1억 원은 저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신 간병인 이영숙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영숙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정수님. 그런 큰 돈은. 하지만 화면 속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 당신은 혈연관계도 아닌데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머지 50%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병원에 기부해서 저와 같은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의 유언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미와 도윤은 자신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선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도윤도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 혼자서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화면 속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과 달리 지연이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엄마를 사랑해줬어. 지연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깨어나시는 게 더 중요해요. 화면 속 정순의 얼굴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연아, 너의 착한 마음 때문에 엄마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너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아이니까. 정수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최종 결정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고 공증도 받았어요. 선미와 도윤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꿈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추악한 모습들이 담긴 모든 증거 자료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선미의 재산 갈취 시도, 도윤의 횡령, 경수의 외도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정순의 경고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정순이 마지막으로 막내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물려주는 것은 돈만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도 함께 물려주는 거야. 화면 속 정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한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고 지연만이 여전히 정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화면 속 정순은 깊은 숨을 쉬며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68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순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모든 분노와 실망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병실에 있던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가족이란 위기에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화면 속 정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 선미와 도윤,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거든요. 선미야, 너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어. 하지만 언제부턴가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구나. 화면 속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내가 보여준 관심은 엄마 자체가 아니라 엄마의 재산이었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니? 선미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아, 너는 어릴 때 엄마 치마폭에서 떨어지지 않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턴가 엄마보다 돈이 더 중요해졌구나. 회사 돈으로 투자하면서도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했지. 도윤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수 씨.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경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45년간 선미와 도윤을 키우면서 경수와 함께 살면서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미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도윤이 엄마라고 처음 말했을 때,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던 그 시절들. 정순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그런 소중한 추억들까지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때 지연이 정순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비록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화면 속 정순이 막내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명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엄마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사랑해줬어. 그런 너에게 엄마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
정수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지연아, 그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줘. 나머지 가족들도 이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화면 속 정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정수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병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정순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선미와 도윤은 자신들의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경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니터에서 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었지만 정순의 생체 신호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절규했지만 정수는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오후 3시 47분, 김정수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울었어요. 선미와 도윤, 경수도 각자의 방식으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은 서로 달랐습니다. 지연의 슬픔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다른 가족들의 슬픔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순의 마지막 메시지는 가족들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가족이란 위기에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았어요. 병실에는 정순의 평온한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해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의 손에는 9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과 함께 어머니가 남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전해졌습니다. 정순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정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선행을 기억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달랐어요. 지연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선미와 도윤, 경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 선미와 도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90억이나 되는 돈을 지연이 혼자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고. 선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억울하긴 하지만 엄마가 남기신 증거 자료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이의 제기하기도 어려워. 두 사람은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정순이 남긴 증거 자료들의 일부를 확인했었거든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도 자식인데.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왔어요. 오빠, 언니. 지연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미와 도윤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유산을 나눠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스쳤어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려고 해요. 지연의 말에 선미와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얼마나? 도윤이 물었어요. 10억 원 정도요. 엄마가 생전에 관심 있어 하셨던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선미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큰 돈을 차라리 우리에게. 언니, 지연이 선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엄마가 왜 저에게 유산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돈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연의 말에 선미와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언니와 오빠에게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편지예요. 지연은 봉투 두 개를 꺼냈어요. 각각 선미와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이걸 저한테 맡기셨어요. 장례식 후에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선미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미가 먼저 편지를 열었어요. 정순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큰딸 선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엄마가 영상에서 내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는지 기억하고 있어. 내가 처음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힘들어할 때도 엄마는 늘 내 편이었지. 그런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단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돈을 사람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란다. 내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의 사랑을 전해주렴. 그리고 너도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선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제서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도윤도 자신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도윤에게, 내가 어릴 때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니? 그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지.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공에만 집착하기 시작한 것 같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얻는 게 아니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얻는 것이 진짜 성공이란다. 내가 다시 그 착했던 아이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렴. 항상 사랑한다. 엄마가. 도윤도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한편 경수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4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지연아. 경수는 딸을 바라보며 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엄마가 주라고 하셨어요. 지연은 경수에게도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경수 씨에게. 45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하지만 마지막 2년은 너무 아팠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마음이란 것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이어간 것, 그리고 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을 함께 산 정은 있어요. 당신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지만 부디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니까 그 책임만은 다해 주시기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정순. 경수는 편지를 읽으며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약속대로 1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정순의 이름으로 설립된 김정순 장학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어려운 노인들을 도왔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선미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의 사랑을 전해주며 더 나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하기 시작했고 투자로 잃었던 돈도 천천히 갚아나갔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진정한 아버지가 되려고 애썼어요. 경수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가끔 아이들을 만나며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은 정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조용한 공원묘지였어요. 엄마 안녕. 지연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장학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배어 있었어요. 언니와 오빠도 많이 변했어요. 엄마의 편지를 받고 정말 많이 깨달았대요. 지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날렸습니다. 마치 정순이 딸에게 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것이었죠. 그 안에는 정순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실패할 때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다. 돈이나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지연은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어머니의 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엄마가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예쁜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묘지는 평온했습니다. 정순의 무덤 앞에는 그녀를 기리는 작은 명패가 세워져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김정수님을 기리며 지연은 어머니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정순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교훈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준 한 여인의 아름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